자,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그 교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Lesson 4, Living Together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저 reading part의 주제가 Small Ways to Donate라고 했어요. Donate라고 하는 건 기부하다라고 하는 동사죠. 그래서 작은 방식들, 어떤 방식이냐면 도네이트를 하기 위한 작은 방식들, 소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네이트의 방식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뭔가 도네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도네이트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제품을 하나 사면 그 제품에 따라서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익의 뭐 몇 퍼센트는 자동적으로 어디 재단에 기부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착한 일들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제품들을 좀 찾아서 쓰는 착한 소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제품을 좀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교과서 본문을 하려다 보니까 그 교과서에서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서 필기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그 T셀파라고 그 여기 천재교육인가요? 천재교육에서 나오는 그 주어주는 교사용 자료로 주는 그 자료를 그대로 조금 확대를 조금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본문 해석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그대로 요 자료는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그거랑 황인영 영어 카페나 이런 데서 조금 돌아다니는 자료 뭐 괜찮은 거 있으면 또 찾아서 또 자료를 업로드 시켜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한 번밖에 기말고사밖에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대한 부담, 잘 한 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좀 큽니다. 큰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좀 준비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진도나 이런 진도 나가는 범위들은 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확정된 진도, 그러니까 시험 범위 이런 것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시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나중에 그 시험 기간 돼서 좀 이제 뭐 범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걱정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첫 번째 한 번의 시험, 그러니까 1회 고사로만 결정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마다 그 과목들이 전부 다 기말고사에 만약에 몰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상당히 범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가겠습니다. 미나의 얘기를 부터 들어보죠. Today 오늘 이제 내 친구가 어디 왔어요? 학교 왔네. With a beautiful bracelet. 그렇죠? bracelet이라고 얘기하면 팔찌를 얘기합니다. 아주 예쁜 팔찌를 갖고 왔나 봐요. 착용해서 왔나 봐요. 나는 뭐 했냐면 매우 놀랬대요. 투부정사는 surprise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죠. To hear that의 사실을 들어서 놀랬다는 겁니다. 그녀가 그렇죠? had bought 그렇죠? had 플러스 pp라고 하는 대과거 시제를 쓴 것은 그죠? 내가 놀랐다는 사실보단 샀다라는 행위가 더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란 행위보다 이 샀다는 행위가 좀 더 앞선 시대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기 위해서 had 플러스 pp라고 하는 대과거의 시제를 잡아준 겁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녀가 had bought 샀다는 거지. it이 받는 것은 팔찌겠다, 그지? 그것을 샀는데, 그죠? 어디서 샀어요? charity 이벤트에서 산 거예요. charity라고 하는 것은 자선 또는 자선 단체를 얘기하고요. 또는 자선 단체 사는 것은 관용을 말한다고 generosity 관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charity 이벤트 자선 행사에서 샀대요. 그쵸? 근데 뭐로 샀냐면 as a donation 그쵸? 기부의 어떤 형태로서 기부의 하나의 형태로서 그 팔찌를 하나 구매를 했다라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죠. 뭐라고? purchasing 한다라고 하는 것. 뭐를 purchasing 한다는 거지? 굿즈죠. 여러분들 굿즈 많이 그 연예인들 그렇죠? 관련된 상품을 우리가 연예인 굿즈라 그러잖아요. 그 굿즈입니다. 물품을 말하죠. at charities라고 해서 자선 행사에서 이 물품을 구매한다는 것이 얘가 주어입니다. 그쵸? 그래서 단수 동사 이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 was 뭐냐면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방법이지? 당연히 그렇지. donate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굿즈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화복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분화복수라고 명칭은 있습니다. 분화, 화예요, 화, 복수. 어떠한 명사에다가 s를 붙임으로써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분화복수라 그러거든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잡아볼게요. 이제 나왔으니까 굿에 goods가 들어가면 airs, arms, manners, customs, pains, provisions, 그 다음 means, as, 그 기타 등등 뭐 letters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기억나는 거 요거 정도만 하죠. 자, goods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물품이라는 뜻이고요. airs라고 하면 manners라고 하는 것도 태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airs나 manners나 둘 다 태도인데 얘는 뭐냐면 예의 범절. manners가 좋다 얘기하죠. 예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의 범절, 예의라는 얘기고요. 이때 airs는 태도인데 태도 중에서 좀 건방진 태도, 시건방진 태도로 우리가 airs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이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표출이나 이런 것들을 행동적으로 또는 말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갈등의 관리,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내 감정의 표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당사자 본인만 감정이 있겠습니까? 상대방도 감정이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어른이 됐다라고 판단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아유 정말 저렇게 철없이 행동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향후 태도, 이런 태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여러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어고 학생들은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할 거에 대해서는 또 성실하게 잘 해주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추세를 보시면 요새 이제 이런 분노 사회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그런 것이 좀 걱정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화난다고 그냥 무조건 화를 내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떤 건지 판단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그런 연구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뭐 동창회를 하더라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막대했던 사람이 어떻게 내 앞에서 또 나타날지도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대해주면 그러면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보답은 받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러기를 꼭 바라고요. arms라고 하는 것은 팔이라는 것이, 팔이잖아요, arm이라고 하는 건. 근데 s가 붙으면 무기라는 뜻이 됩니다. 무기. 커스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관습이라든지 그쵸 이런 건데 s가 붙음으로써 이건 세관이라는 뜻이 돼요. customs. 그 다음에 pain 하면은 고통이잖아요. 고통이라는 건데 여기 s 붙으면 수고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 provision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대비, 대책 이런 얘기인데 s가 붙으면 이게 식량일 뜻하게 되죠. provisions. 그 다음 mean이라고 하는 건 의미하다라는 기본적인 뜻에서 왔는데 s가 붙으면 means라고 해서 수단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odd라고 하면 이상한, 기이한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다 s를 붙이게 되면 odds라고 하면 여분이라는 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화복수라고 한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걸 지우고 본래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물품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지? 기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요, 원래는 생각했대요. 뭘 생각했지? 도네이팅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준다는 거지. 돈을 많이 준다는 걸 생각했지만 꺾어. 내 친구는 뭘 보여줬냐면 나에게 내 이하의 사실을 보여준 거죠. 내가 도네이트 할 수 있다는 거지. 바이드 하면 ing 뭐 함으로써. 작은 것들을 함으로써 도네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지. like 뭐처럼요? purchase 구매하는 것처럼요. 뭐를 구매하는 거지? 이렇게 팔찌를 구매하는 것처럼
것처럼 그렇게 작은 것들을 함으로써 내가 donate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뭐 했다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How do you donate?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도네이트를 하시나요? 나는요, am eager to, be eager to 나왔는데요. 얘가 지금 eage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망하는, 바라는 이란 형용사예요. 그래서 동사를 붙이려면 to를 붙이지만 명사가 들어가려면 이거 for 다음에 명사 잡아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be eager to와 같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be anxious to 이렇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정말 무지하게 열망하고 바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can't wait to 부정사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래서 anxious라든지 can't wait 이렇게 돼요. 기다릴 수 없어. 몹시 뭐뭐 하고 싶어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be willing to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비슷한 구조가 그죠? be willing to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부탁을 해주니까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얘기죠.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 반대말은 뭐죠? 여기다가 un만 붙이면 되죠. be unwilling to 부정사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형태가 be able to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비슷한 구조가 맞죠? 의미가 같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구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얘랑 같은 건 be capable of죠. of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가능이 can을 달아줄 수도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be about to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be about to. be about to 부정사라고 하면 얘는 이 about가 곧 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to 부정사 하려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be ready to 하고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be ready to 이런 형태들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왔을 때 조금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싶어요? be eager to hear your story. 여러분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라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next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80쪽으로 넘어왔고요. 오늘 이제 이 부분만 하면은 이제 오늘 진도는 끝나갑니다. 자, 헤이 안녕. 나는요 뭐냐면 누구냐면 크리스라는 사람인데 잉글랜드에서 왔어요. Have you ever 여러분들은 한번 여태껏 들어본 적 있냐 뭐에 의해서 Red Nose Day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Red Nose Day라고 하는 것은 fundraising, fund가 이제 자금 기금이고요. raising이 모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모금 행사예요. 근데 어떤 모금 행사냐면 it's held 열리는데 Friday에 열려요. 그쵸? 3월이네요. 그리고 every other year이에요. 매년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겁니다. 경년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한번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every 다음에 자 other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year이라고 잡아주면 여기 month 들어가도 되고 day 들어가도 되고 week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죠? 어쨌든 이거는 단위를 나타내는데 every other이 나타내면은 뭐라고요? 한 년 띄고 그 다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해 걸려서이기 때문에 이건 경년이라는 거지. 맞죠? 여기에 1이 들어가면 격 1이 되는 거고 그쵸? month가 들어가면 격 월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좀 연치가 않습니다. every other이고요. 이 other 대신에 뭐 할 수도 있어요? second라고 하는 서술을 잡아줘도 된다 그랬죠? every second year 이렇게 해도 경년이라는 얘기라 그랬어요. 근데 서수 말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every 다음에 to라고 하는 기수를 잡아주면 여기다 뭘 붙여야 돼? years, s 들어간다 맞지? 2 years가 되니까 그래서 every 다음에 거의 단수 명사가 오는데 이것만 유독 s가 붙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고 같은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경년의 뜻이 뭐가 있냐면 by annually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요거 annually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자체가 by가 2라는 뜻이고요. annual이라고 하는 게 이제 1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by year이라고 이걸 갖다 바로 그냥 바꿔서 by year 글자가 왜 이렇게 되죠? 죄송해요. 자, by yearly 이렇게 해서 by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annual이라고 하는 게 year이라고 하는 어근이거든요. 그다음 ly 그대로 들어갑니다. by yearly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이라는 뜻으로서 경연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거와 좀 유사하게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와 좀 유사하게 이거 있죠. 우리가 biannually라고 하는 게 있죠. biannually라고 있는데 요건 뭐냐면 이거는 annual 이게 1년인데 이게 1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anniversary라고 하면 기념일이죠. 1년마다 돌아오는 그쵸? wedding anniversary를 하면 결혼 기념일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annual은 1년을 말해요. 얘는 year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nnual은 1년인데 1년에 이게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반년마다 하는 뜻이 있어. 반년마다. 6개월마다를 말하죠. 그러면 1년에 몇 번이죠? 1년이면 2번이죠. 그러니까 1년에 2회를 말할 때 우리가 이거는 biannually라는 표를 써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사전에 찾아보시면 biannually가 자체적으로 또 무슨 뜻이냐면 2년에 한 번이라는 뜻도 있어요. 2년에 한 번. 그죠? 근데 주로 뜻은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냐 요런 형태냐 그거 좀 주의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날짜가 나왔으니까 그쵸? 이게 셀 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투데이를 기점으로 이게 이제 오늘이잖아요. 투데이 오늘이 이거잖아요. 이거는 굳이 하지 말까요? 투데이 이거는 따로 나와서 할까요? 이 세는 것들을 조금 가르쳐 줄까? 예, 좋습니다. 날짜 요거는 나중에 요것만 일단 하죠. 자, 좋습니다. 자, on this day라고 했습니다. on this day. 자, 바로 이날에 사람들이 can join 뭐 할 수 있냐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이벤트를 갖다가 just by 다음에 ing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뭐 함으로써 단지 뭐 함으로써 사고 wearing 동의적 소사다 잡아주세요. 착용함으로써 뭐를 Red Clown Roses죠. 여러분들 그 한때 영화가 참 유명한 게 있었죠. 그 광대 나와가지고 뭐였죠? 그 조커였던 그 영화 있죠. 예, 좋습니다. 어쨌든 Red Crown Nose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빨간 광대코 뻑뻑뻑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착용함으로써 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 바로 이 코를 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집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도 있고 TV에도 나오네요. 그들은 또한 뭐하냐면 모금하는 거야. 바이 뭐 함으로써 washing cars 뭐 세차도 해주고 selling cookies 쿠키도 팔고 and so on 기타 등등 이런 거 함으로써 돈도 좀 모금한대요. 그들은 도네이트도 하네요. 머니를 뭘 하기 위해서 돈을 또 기부를 할까요? help 다음에 to 부정사 없이 바로 lift 동사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lift라고 하는 것은 승강기라는 뜻이 있죠.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와서 첫 번째 향상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또 향상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물론 들어 올리다는 뜻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뭐 어떤 거를 덜어내다, 덜어주다, 덜어내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덜어내다 이런 개념이겠지. 그죠? 맞죠? 이 덜어내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뒤에 보면 이 out of poverty가 나왔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덜어내주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렇죠? 요새는 노년층 빈곤보다는 이 청장년층, 젊은 사람들에 대한 빈곤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보장 정책으로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라고 좀 그렇겠지만 노인분들, seniors라고 하는 이러한 그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혜택은 조금 있는데 오히려 청장년층에 대한 복지는 조금 사각지대 상대적으로 놓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새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는 노년뿐만 아니라 노년층도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거고요. 청장년층도 당연히 우리 사회가 챙겨야 될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디로부터 그쵸? 끌어내주고 덜어내는데 그런 고통을 덜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이 기부를 좀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poverty죠. poverty 하면 뭐예요? 빈곤이에요. 가난이에요. 이 가난과 빈곤의 상태로부터 out of 벗어나는 거 그거를 좀 덜어내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 돈을 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영국이나 아프리카에 있다는 거지. 아프리카는 또 이해가 가지만 또 영국은 또 웬일이니? 라고 하지만 사실 빈곤율이 높은 데가 선진국이에요.
맞죠? 선진국이 상당히 빈곤율이 높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의료 혜택, 이 헬스케어 서비스가 너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도 오바마 케어라 그래서 그러한 정책, 복지 정책을 내세웠지만 사실 많이 민간 민영 단체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민영화를 많이 시켰잖아요. 의료 민영화를 많이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를 시켰을 때 무조건 공공 분야, 이 퍼블릭 섹터라고 하는 공공 분야에 있는 것들을 민영화 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미국이라는 그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나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물론 민영화가 다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민영화도 필요한 영역이 있겠고, 근데 이런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민영화된다고 시도를 했을 때는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거기에 대한 좀 방어책 그리고 보완책을 조금 공고히 한 이후에 어떠한 그 효율성이나 방대한 경영에 대한 어떠한 대안책으로서 민영화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좋습니다. 뭐 이상한 얘기를 다 했네요. 자, isn't it interesting 했습니다. 그죠?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Sharing joy increases joy and sharing sorrow decreases sorrow가 되네요. 그러니까 기쁨을 나누는 것은 기쁨을 증대시키고요. 오히려 슬픔을 공유하는 것은 슬픔을 또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삽시다라는 거죠. 참 poverty 이거죠. 정리해 드린다는 걸 그죠? poverty라고 하면 이제 그 뭐죠? 가난이라 그랬잖아요. 가난. 근데 property라고 하면 좀 비슷하게 생겼죠. property라고 하면 이건 재산이에요. 재산 중에서 특히나 이제 부동산, 땅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property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prosperity가 있어요. prosperity라고 하면 이건 번영이나 번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pervert, 이 pervert라고 하면 얘는 동사로서 왜곡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왜곡하다. 그래서 명사로 쓰면 얘가 이제 변태 같은 거 있죠. 변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pervert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비슷하게 생긴 것들 좀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